환경과 기후에 대한 고찰이 있는 책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기후책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남종영 선생님, 우리 프로그램 자연학교에 나오시죠? 다정한 거인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까 하는데요. 남종영 선생님이 직접 쓰신 책이에요. 다정한 거인. 부제목이 평화를 부르는 고래 생태사회사인데 정말 생태사회사라는 느낌이 듭니다. 고래와 인간 사이의 오랜 역사를 다룬 역사책이자 동시에 생태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종영 선생님은 환경 기자셨어요. 20년 가까이 고래에 대해 취재하신 분이고요. 남방 큰 돌고래 제도리를 바다로 돌려보내자는 기사를 신문 1면에 실어서 제도리를 직접 제주 바다에 돌려보내는데 큰 몫을 하신 분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 제도리에 대한 그림책을 읽고 돌고래쇼 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정말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분이죠. 남종영 선생님이 얼마나 고래의 진심인지는 이 책 다정한 거인에 오롯이 담겨 있는데요. 그 진심을 엿볼 수 있는 구절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야생의 몸에서 돌고래쇼의 몸으로. 바다에서 돌고래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냥해 먹는다. 하지만 수족관에서는 비용 때문에 살아있는 물고기를 돌고래에게 먹이로 줄 수 없다. 대신 값싼 냉동 생선이나 죽은 생선을 주는데 야생에서 갓 잡혀온 돌고래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퍽퍽한 생선을 먹을 리가 없다. 하지만 수족관은 상관하지 않는다. 굶든 말든 냉동 생선을 공급하는 수족관과 이를 거부하는 돌고래 사이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데 열흘에서 2주일가량을 버티다가 돌고래가 결국 항복하고 만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냉동 생선을 먹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돌고래의 몸은 수족관의 몸이 된다. 그리고 돌고래 쇼를 위한 조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수족관에서 공짜 점심이란 없다. 돌고래는 조련사의 지시를 따르고 쇼 동작을 배울 때만 냉동 생선을 받을 수 있다. 제대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식사를 건너뛰거나 굶어야 한다. 돌고래 수족관의 시간표를 보라. 돌고래 쇼가 하루에 4번 있다면 그 시간에 돌고래가 식사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돌고래는 야생의 몸에서 수족관의 몸으로 다시 돌고래 쇼의 몸으로 개조된다. 세계동물보호협회가 2019년 세계 전시 공연 돌고래 산업을 분석한 보고서 미소의 뒤편을 보면 전 세계 58개국의 355개의 수족관에서 돌고래와 고래 전체 3,603마리가 감금 사육되고 있다. 이 가운데 87%인 3,029마리가 돌고래다. 개체수를 보면 중국이 23%로 가장 많고 일본, 미국, 멕시코, 러시아가 함께 빅5를 이룬다. 이들 가운데 93%가 돌고래 쇼를 진행하고 66%는 돌고래와 함께 수영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돌고래와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질병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돌고래 테라피를 진행하는 수족관도 23%에 이른다. 돌고래 5마리 중 1마리는 멕시코, 버뮤다 제도, 바하마 제도, 그리고 카리브해 국가의 수족관에 산다. 미국인이 즐겨 찾는 여름 휴양지다. 보고서는 돌고래가 수족관에 연간 1마리당 4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를 벌어다 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된다고 분석했다.
돌고래는 야생에서 1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서식지를 오간다. 하지만 돌고래 수족관 메인 수조의 평균 넓이는 극장 화면보다도 작은 444제곱미터다. 야생 서식지의 20만 분의 1이다. 수족관 돌고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큰 돌고래의 경우 야생에서 수심 55m, 최대 450m까지 잠수하지만 수족관 수조의 깊이는 깊어봐야 5, 6m다. 소독 처리된 물은 돌고래 눈과 피부에 악영향을 끼치고 공연장에서 메아리치는 노랫소리와 관중의 함성은 음파에 민감한 돌고래의 귀를 어둡게 한다. 식욕 부진과 체중 감소, 위장병이 일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돌고래가 먹는 냉동 생선에는 위장약과 비타민이 들어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돌고래의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다. 야생 큰 돌고래의 경우 최소 30마리 이상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사냥과 번식, 양육, 놀이, 경쟁, 협력 등 복잡한 사회문화적 생활을 영위한다. 반면 기껏해야 몇 마리로 축소된 수족관 사회에서는 돌고래의 사회적 본능이 뒤틀려 발현되어 서로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된다. 수족관에서 돌고래들은 서로에게 친구가 아니라 괴물이다. 업계는 수족관에서 연간 생존율이나 기대 수명 등 지표가 나쁘지 않다면서 돌고래가 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수족관 돌고래 복지가 어느 정도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미국 수족관의 데이터를 취합해 분석한 논문을 보면 돌고래의 기대 수명은 1974년에서 82년에 9살에서 10살 6개월에서 2003년에서 2012년을 보면 28살에서 29살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간 생존율도 0.92에 이른다. 1년 동안 돌고래 100마리 중에서 92마리, 92마리가 생존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논문의 저자들은 이 수치는 야생 돌고래보다 같거나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수족관 돌고래와 비교 대상인 야생 돌고래의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지 않고 그나마 있는 데이터도 환경 문제가 있는 특정 개체군에 대한 결과가 대부분이어서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기대 수명과 연간 생존율의 수치로만 동물의 삶의 질을 따지는 건 협소한 시각이다. 이를테면 인간을 특정한 곳에 가두어 놓고 제때 식사를 주고 세밀한 관리를 하면 밖에서 갖가지 위험한 사건과 희로애락을 겪는 사람보다 수명은 조금 더 길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것을 행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바람직한 삶일까? 네. 다정한 거인에서 남종영 선생님이 쓰신 야생의 몸에서 돌고래쇼의 몸으로 이 대목을 같이 읽어봤어요. 이 책은 곰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2024년 9월에 처음 출간이 됐습니다. 책이 굉장히 많은 도판이 들어가 있어요. 사진이. 돌고래에 대한 정말 다양한 사진들이 있어서 그냥 이 사진과 그림만 쭉 봐도 굉장히 시원하고 재미있는 책이 될 수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남종영 선생님의 이 탁월한 이야기들이 또 같이 나오죠. 우리 프로그램에 선생님이 나오셔서 행운아 범고래 케이코 이야기도 한번 해주셨는데요. 이 대목도 잠깐 같이 볼까요? 32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행운아 범고래 케이코라고 볼게요. 범고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편도 티켓을 가지고 수족관에 공수됐다. 유일하게 왕복 티켓을 가졌던 범고래는 영화 프리윌리의 스타 케이코 뿐이었다. 프리윌리에 나왔던 그 돌고래죠.
게이코는 2살 때 1979년 아이슬란드 해안에서 잡혀와 캐나다와 멕시코의 워터파크를 떠돌았다. 게이코는 일본말로 행운아라는 뜻이다. 이름처럼 운 좋게 1985년 범고래와 인간의 우정을 그린 영화 프리윌리에 케이코가 캐스팅됐다. 이 영화는 고래를 불법 포획하려는 업자와 이것을 막으려는 소년, 그리고 케이코의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는 3편까지 나오면서 흥행을 거뒀고 동물 보호 운동가들은 영화 메시지대로 케이코를 자연에 돌려보내자고 주장했다. 그래서 자연에 돌려보내서 어떻게 됐을까요? 2002년 7월의 어느 날이었다. 케이코의 등 지느러미에 달린 위치 추적 장치에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돌려보냈거든요. 3주 뒤 노르웨이에서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노르웨이 중부의 해안마을 할사에서 케이코가 발견된 것이다. 아이슬란드에서 노르웨이까지 1300km가 넘는 먼 여정을 완수한 것이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 케이코는 여전히 범고래 친구들을 만들지 못하고 야생과 인간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노르웨이에 오고 1년 뒤인 2003년 케이코는 급성 폐렴에 걸렸다. 식욕을 잃고 무기력증에 빠졌다. 마지막 날 케이코는 사람을 찾아서 육지로 헤엄쳤고 노르웨이의 해안가 타크네스에서 몸을 묻었다. 2003년 12월 12일 케이코가 26살 때였다. 대대적인 귀환 운동으로 20년 만에 고향 아이슬란드로 돌아갔지만 결국 케이코는 잃었던 야생의 본능을 되찾지 못했다. 거친 바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플라스틱 냄새나는 풀장을 그리워하다가 폐병으로 죽었다. 수족관에 있었다면 더 오래 살았을까? 그게 차라리 행복했을까? 알 수 없다. 속죄를 위한 인간의 도전은 어쨌든 실패했다.